세속성자를 위한 고전 읽기 맹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성선에 대해서 했잖아요. 사람은 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태어났는데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이 모양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니까 더도 쭉 선하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성을 두고 시작하는 거 정도? 예. 그럼 우리는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룰 텐데, 그래서 선함이 제 스스로 꼽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본성이 선한데 우리는 왜 지금 선하지 못한가? 맹자 고자 상편 8번에 보면 우산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우산의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산은 그 당시 어떤 산이었는데 되게 민둥산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맹자가 그 산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산의 나무가 예전에는 아름다웠는데 큰 나라의 교회에 있다는 이유로 도끼질이 계속되니 아름답게 될 수 있겠는가? 또 그렇게 나무가 다 베어졌다고 해도 밤사이에 성장하고 비와 이슬이 적셔 주어서 새싹들이 늘 자라나지만 이제 나무도 없는데 푸른 싹들이 거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알량한 새싹 밭에다가 소와 양을 풀어 놓는 거죠. 소와 양이 이내 거기에 방목되니 이 때문에 저렇게 민둥산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 민둥민둥한 것만을 보고 일찍이 저기에는 제목이 있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마찬가지로 비록 사람에게 보존되어 있는 것에 어찌 인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그 양심을 잃어버린 것이 나무의 도끼질이 계속되는 것과 같으니 아침마다 베어가는데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남과 비슷한 호우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밤사이의 성장과 새벽의 맑은 기운에 자라난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낮에 하는 행동들이 이것을 꽉 틀어매어서 못 자라나게 해서 없애버린다. 거기에 보면 밑에 한자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나오거든요. 이게 곡자거든요. 형틀 곡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한테 좋게 자라나는 마음을 형틀에 씌우듯이 꽉 채워서 나중에는 망자, 없어질 때까지 그걸 형틀로 꽉 조여놔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밤사이에 밤 동안의 성장이 조금이라도 자라난 것이 보존될 수 없고 밤사이에 조그만 자라난 것이 보존될 수 없으면 금수와의 거리가 멀지 않게 된다. 즉 금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금수 같은 것만을 보고 현상이 금수 같은 것만을 보고 일찍이 좋은 자질 자체가 없었다고 여기니 이것이 어찌 사람들의 실정이겠는가. 그러므로 만일 잘 길러지면 제대로 자라지 않을 것이 없고 잘 길러지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오타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어서 출입이 일정할 때가 없으며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동의가 되십니까? 꽤 그렇죠. 꽤 그럴싸하죠. 이게 되게 유명한 장이거든요. 우산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원래 본성은 선하지만 인의라는 나무로 자라는 것도 이미 다 배져서 없고 그나마도 싹 자라는 것도 싹이 조금 올라오는 것도 맨날 못 살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아름답지 못한 게 사람들이 원래 타고나기를 글러먹게 타고나서 악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공부라는 게 별거가 아니다. 놓친 마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맹자가 말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알지 못하니 애석하도다. 사람이 닭과 개가 도망가면 찾을 줄 알되 마음을 잃고서는 찾을 줄을 알지 못한다. 학문을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한문을 하다 보면, 유학을 하다 보면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방심. 에릭이 그랬죠. 한국전쟁이 방심해서 일어났다고. 그 방심하고 똑같은데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허점을 보이는 걸 방심했다고 하는데 유학에서는 내 마음을 놔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산의 나무처럼 민둥민둥한 산이 돼버리는 건 마음을 놔버린 거.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공부 왜 하냐? 네가 잃어버리고 놔버린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 의, 윤리학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학문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문을 하는 길, 왜 어떤 길로 가야 되고 학문에서 뭐 하냐? 구방심하는 거죠. 놔버린 마음을 찾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놔버린 마음을 찾을 때, 그래서 중간에 고자장에 보면, 맹자의 고자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되게 많아요. 놔버린 마음들.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면 다 찾을 줄 알고 손가락이 부러져서 남들과 다르면 그 손을 고치려고 오만 의원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마음이 남들과 같지 않은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한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본성을 다루는 부분들이 고자에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그 유명한 호연지기 장이죠. 선한 본성을 앞에서 사람은 모두 사단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단을 맹자가 화기충지하면, 확장시키고 가득 채우면 그것이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화기충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그게 호연지기에 대한 거겠죠. 호연지기는 되게 유명한데 이제 주로 명산대천에 찾아가는 거를 호연지기를 기른다고 많이 하죠. 폭포 떨어지는 데서 막 이렇게 냉수 마찰하면서 호연지기를 막 중2처럼 구하죠. 어새 쩔게 막. 근데 정말 호연지기가 그런 걸 거냐? 물론 아니겠죠. 공손추가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 제나라의 경상의 지위에 올라 도를 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로 인해 제나라 왕은 충분히 왕자나 패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은 마음이 동요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하죠. 아니다. 나는 40에 부동심하였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풀 수도 있겠지만 그냥 워낙 부동심은 부동심으로 많이 쓰이니까 부동심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자하고 되게 비슷하죠? 공자는 마흔에 불혹했다고 하잖아요. 그 여기서는 이제 맹자는 40에 부동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손추가 다시 말하기를 정말 그러시다면 선생님께서는 맹분보다 아주 뛰어나십니다. 맹분은 이 당시에 용사예요. 용사. 되게 대단한 장수였죠. 하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하는 거죠. 원래 잘난 척은 별거 아니라고 찍고 시작하는 거죠. 잘난 척의 기술. 고자도 나보다 먼저 부동심했다. 이 고자라는
고자라는 사람도 책을 한번 썼어야 될 텐데요. 썼을지도 모르지만 여튼 남아있지 않아서 계속 맹자한테 당하기만 하죠. 근데 사실은 분석행위가 일어나가지고 저희는 약간 공부할 때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게 다 남아있으면 언제 다 보고 언제 훌륭해지지? 약간 다른 말인데 승정원 일기를 제가 윤문을 했거든요. 근데 인조 승정원 일기를 윤문을 했는데 인조 승정원 일기는 불에 탔어요. 좀 불에 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탄 부분을 번역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앞뒤로 되는 데까지 하고 불탄 부분에서 신여라고 써놓거든요. 그래서 신여본이라고 하는데 번역하다 막히는데 나오면 탈 거 다 타지. 굳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자도 나보다 먼저 부동심했다. 그러니까 부동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바깥에 나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술을 제가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있지. 북궁유가 용기를 기르는 방식은 이라고 시작이 된 거죠. 부동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부터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용기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북궁유는 여기서 내용으로 봐도 되겠지만 되게 사나이죠. 남자다잉 이런 사람이에요. 북궁유가 용기를 기르는 방식은 칼에 찔려도 꿈쩍 않고 눈을 찔려도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털끝만큼이라도 모욕당하는 것을 시장 한복판에서 회초리를 맞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찮은 사람에게도 모욕을 받지 않고 큰 나라의 군주에게도 모욕을 받지 않는 것이다. 큰 나라 군주에게 칼부림하는 것을 하찮은 사람에게 칼부림하는 것이나 똑같게 생각해서 그가 두려워하는 제후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 험담하는 소리가 그 자신의 귀에 들려오면 반드시 보복했다. 멋지죠? 이 정도의 기백은 있어야죠. 그런데 그 북궁유가 그렇게 용기를 기르는 방식도 있고 또 하나 맹시사라는 사람은 조금 다르죠. 맹시사는 용기에 대해서 이기지 못한 것을 이긴 것처럼 보니 적을 해하려 본 뒤에 전진하며 내가 승리할 것을 다 따져본 뒤에 승리할 수 있을 때 교전한다면 이것은 삼군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중군, 우군, 좌군. 그 군대를 삼군이라고 하거든요. 내 어찌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만 할 수 있겠는가. 다만 그 어떤 적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을 뿐이다. 이거 같이 맹자 강독할 때 이 부분 읽었더니 악큐 같다고 정신승리법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악큐는 무조건 내가 이겼어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일일이 적이라는 상대를 다 헤아려 보고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진짜로 내가 다 이길 수도 없는데 오히려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용기는 내 안에서 기르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북궁유는 일일이 상대방하고 대적을 하면서 자기의 용기를 기르는 방식이고 맹시사는 자기 마음에서 용기를 기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맹자가 말하기를 맹시사는 증자와 비슷하고 북궁유는 자하하고 비슷한데 두 사람이 용기는 어느 편이 더 나은지 모르겠지만 맹시사 쪽이 마음을 지키는 핵심을 견지해서 부동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겠죠. 맹시사는 적을 헤아리지 않잖아요. 그 북궁유는 맞짱을 떠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증자는 어떤 방식으로 길을 배양했냐면 증자가 자양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용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일찍이 선생님께 대용, 커다란 용기에 대해 들었으니 스스로 돌이켜보아 정직하지 못한 하찮은 사람이라 스스로 돌이켜보아서 정직하지 못하면
하찮은 사람이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못하다면이라고 치려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반대로 스스로 돌이켜보아 정직하다면 비록 천만인이 달려들더라도 내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맹시사가 지키는 것은 기이니 맹시사는 또 증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켜 부동심의 본질을 파악하여 지킨 것만 같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맹시사는 북궁요보다 조금 낮게 지키기는 했지만 맹시사는 용기 자체를 지키려고 한 거고 그걸로 자기를 배양한 거고 증자는 의에 입각해서 본 거죠. 명분의 정당성을 본 거죠. 그러니까 증자는 의를 지킨 거죠. 앞에 이 사람들은 길을 지켰고 혹은 이 길을 지킨 거죠. 자기를. 그랬는데 증자는 내 명분이 정당하다면 누가 달려들더라도 나는 천만인이 와도 떳떳하게 전진하겠다 한 거니까 무엇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견지해야 될 것에 대한 핵심을 증자가 더 잡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하는 문장으로 인정을 받았던 공자 제자인데 과유불급에 출연한 전적이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근데 자공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자장하고 자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공자가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불급한데 그 불급한 것이 지나친 것보다 조금 나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나쳐버린 건 거꾸로 와야 되지만 모자란 건 채울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등장했던 인물인데 여기선 증자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손추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의 부동심과 고자의 부동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하자면 지금 아까 고자도 나보다 먼저 부동심했다라고 했는데 북궁유, 맹시사, 증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온 거죠. 선생님의 부동심과 고자의 부동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니 답하기를 고자는 말에서 얻지 못한 것을 마음에서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 마음에서 얻지 못한 것을 기에서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 라고 하였으니 마음에서 얻지 못한 것을 기에서 추구하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말에서 얻지 못한 것을 마음에서 추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지는 기를 거느리고 다스리는 주제자이고 기는 몸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니 지가 핵심이니 지가 제대로 서면 기는 따라온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 뜻을 굳게 잡고 그 길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다. 고자는 부동심을 어떻게 했냐면 말에서 얻지 못한 것을 말에서 그것을 통찰하고 분석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잘 나에게 수용되지 않는 것을 마음에서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고 마음에서 얻지 못한 것을 기에서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그런데 맹자는 마음에서 얻지 못한 것을 기에서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다. 한문에서 이 가짜가 나오면 대개는 그런대로 괜찮다예요. 아주 괜찮다 이거가 아니고 그럭저럭 근가.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말에서 얻지 못한 것을 마음에서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는 기를 거느리고 다스리는 주제자이고 즉 지는 심지거든요. 나중에 호연장 아래에서도 얘랑 통하지만 이 지하고 심은 대체로 같이 가요.
심지는 기를 거느리고 다스리는 주제자이고 기는 몸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니 지가 핵심이니 심지가 제대로 서면 기는 따라온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 뜻을 굳게 잡고 그 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다. 이 부분을 이제 고자가 한 말을 맹자가 그 해석하고 뭐 이해한 대로 얘기를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주자는 이 뒷부분이 맹자의 의견일 거라고 봤는데 풍우랑 같은 경우엔 이거를 고자의 의견이라고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고자의 의견이어야 문맥상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고자가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그 뜻을 굳게 잡고 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말에서 이해하지 못한 거, 말을 이해하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떤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열심히 곱씹고 이렇게 하다 보면 흔들릴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지금 부동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분들 많죠. 완고하신 분들 중에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게 정말 저 사람 말이 쓸모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가 정확하게 저 사람 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딸려가잖아요. 그럼 내가 혹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를테면은 종교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약간 다르게 보시는 분들에 대한 굉장히 당황스러움. 그건 정말 저 사람이 틀리게 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내가 그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더 잘 구비가 돼 있으면 내 기존 체제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안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고자 같은 경우는 말에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는 그냥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학설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네. 그렇게 되면 자기는 되게 지켜지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이 그냥 싫어. 그건 아니야, 싫어. 근데 그거를 말을 열어놓으면 마음은 흔들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자 같은 경우에는 말에서 얻지 못한 거를 마음에서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서 얻지 못한 것을 기에서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를테면 기라는 것은 배짱, 용기, 패기 뭐 이런 것들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게 패기 쩔거나 용기 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도 그 사람의 그 주장하는 바나 심지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기와 패기가 쩔까요? 아니죠. 쩔기 때문에 더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말하자면 내 기로 내 마음에 부족한 걸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에서 얻지 못한 것을 기에서, 이거는 그 뜻을 굳게 잡는 측면에 있어서는 얘는 괜찮지만 맹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설이나 주장 같은 것들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그래서 내일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손추가 다시 물어요. 이미 지가 핵심이니 지가 제대로 서면 기는 따라온다고 했는데 또 지를 굳게 잡고 그 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지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기는 따라가는데 뭐하게 또 기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까? 혹은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지럽히다도 있고 함부로도 있고 급하게도 있는데 여튼 기를 굉장히 교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하죠. 심지가 하나로 집중되면 기를 움직이고 반대로 기가 하나로 집중되면 지를 움직이는 것이니 예를 들면 누군가 넘어지거나 빨리 달린다고 할 때 이 넘어지고 달리는 것은 기의 일이지만 도리어 그 마음을 움직인다. 아무 생각이 안 들죠. 내가 넘어지고 나면 내가 뭘 견지하고 있었는지도 까먹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만약에 내 심지가 어쨌든 간에 패기로 밀고 나가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면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는 심지가 더 먼저이지만 기라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결국 신체 안에 갖춰져, 나라는 존재 안에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심지만이 영향을 미치고 언제나 기는 거기에 따라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가 되면 내가 심지를 무엇을 잡고 있었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내내 고자의 부동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손추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감히 여쭙겠습니까? 감히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방면에 뛰어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맹자의 잘난 척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남의 말을 잘 간파하고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지연이라고 할 때 언자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되죠. 내가 그냥 하는 말, 일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학설, 주의, 주장 이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되죠. 그걸 간파하는 것이 지연이죠. 그리고 호연지기는 사실은 번역을 못하죠. 호연지기는 그냥 호연지기예요. 여러 소리 이건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왜냐면 맹자도 여기 나오지만 뭐라고 딱 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호연지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기죠. 어쨌거나 기죠. 그러니까 증자보다 진일보했다는 것을 이 용어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증자는 기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맹자는 기의 문제까지 이제 포괄해서 이걸 확장시킨 개념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무엇을 호연지기라고 하십니까? 말로 하기 어렵다. 그렇죠? 호연지기의 기라는 것은 지극히 크고 굳센 것이니 정직으로 잘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이 호연지기가 천지 사이에 꽉 차게 된다. 이 규모를 아시겠죠? 얘는 지극히 크고 아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나눴냐라 기위기야 지대지강이라고 했죠. 이 지자는 지극할 지자인데 그게 두 번이나 쓰인 거예요. 지대지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대지강한 기는 조금 있다가 천지에 가득 차는 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한 몸 움직이는 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천지와 호흡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의와 도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결핍된다. 이는 의가 쌓여서 생겨나는 것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의로운 행동 하나 했다고 해서 돌발적으로 갑자기 확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위가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있으면 이 호연지기는 굶주리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고자를 일러 고자는 일찍이 의를 안 적이 없었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의를 외부에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호연 어마어마한 길을 기르기 위해서는 의와 도로 길러줘요. 얘들은 의와 도와 짝이기 때문에 호연지기는 오름과 도, 천지에 꽉 찰 정도면 천지가 원래 그러한 길, 그 이치 안에서 자라나는 도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개념 자체가 되게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자연의 도라는 것은 길도자잖아요. 길도자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야 하는 방향, 원래 그러한 그런 것들이 도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사실 유학에서의 많은 개념들이 그렇지만 천지 자연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치를 파악하면서 역시 그들의 학문도 정립이 되거든요. 그 도를 알고,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되는 모든 도리에 관한 것들이 다 지켜질 때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이 집의잖아요. 의가 쌓이는 거예요. 아까 증자 같은 경우에는 수였죠. 의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맹자의 경우는 의를 쌓아요. 주자는 이거를 집의를 주석하기를 적선이라고 했어요. 선을 쌓는 것.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의 확장이 일어난 거죠. 사다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맹자는 의를 쌓아 가면서 나도 천지의 일부로서, 천지 자연 속에서 융해되는 나로서 천지 자연의 도를 알고 그 천지 자연의 도리에 맞게 옳게 행동하는 거, 의를 계속 쌓아가면서 내가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천지 자연 속에서 아주 활달해지는 기가 호연지기인 거예요. 매우 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 하나를 지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의가 확장돼서 자꾸 커져서 천지와 거의 합일되는 경지까지 가는 거죠. 호연지기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릇될 일이 없고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부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자의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켰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의를 쌓게 되면 내 안에 작은 의가 점점 커져서 나를 가득 채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도 좋은 건데, 고자 같은 경우에는 의를 외부에 있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의로운 행동 하나를 해서 내가 그걸 내 안에 딱 갖고 있다고 내가 의로워지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엄습이 취지라는 거는 의가 습격하듯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의는 내 안에서 커져가는 것이지 외부에서 나를 습격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를 의롭게 해놓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혹은 바깥의 의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가 지키는 것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 내 안에서 집의하는 과정이 나를 의롭게 하고 천지 자연에, 그러니까 가장 잘 맞는? 왜냐하면 인간도 그 하늘에 천명을 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이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개발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의로. 그래서 내 안에 의를 하나씩 모아가다 보면 정말 천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그것을 위배하지 않는, 그래서 무언가를 지키려고 내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도 순리에 맞게 되는, 그 자체로 매우 자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부동한 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호연지기인 거죠. 이 호연지기를 어떻게 길러야 하냐면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졸리실지도 모르니까. 필유사언이 물정하며 심물망하며 물조장야하여 무약송인년이여다. 송인 유민 기묘지 부장이 알지자러니 부장이 알지자러니 망망연 귀하여 위기인왈 금일에 병의로라 여조묘장의로라 하여늘 기자 추위왕 시지하니 묘직 고의러라 천하지 불조 묘장자 과의니 이위 무익이 사지자는 불운묘자야요 조지장자는 알묘자야니 비도 무익이라 이우해진이라. 네, 이거를 읽으시라고 한 게 되게 첫 구절이 재밌어요. 필유사언이 물정이라고 해서 발을 정자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특수한 용례예요. 미리 기대할 정자예요.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일삼음을 두고 미리 기대하지 말아서 라고 하는 게 직역인 거죠. 그러니까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을 일삼지만 그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절대 잊지도 말고 하지만 아울러 조장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조장을 쓰는데 지금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죠. 잘하는 것을 돕는 것이 조장이에요. 네, 그 잘하는 것을 돕지 말라. 미리 조장하지 말라는 건 잘하는 걸 돕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읽으신 구절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나만 재밌어 막 이래. 이 송나라가 은나라의 후손들한테 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서고 나서. 그래서 은나라 사람들을 약간 그래서 조금 바보 같다고 했는지 어쨌는지 송나라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등장하는 고사가 되게 많아요. 송양지인도 그렇고 미생지 신도 송나라일걸요? 저만 아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도 송나라 사람이 약간 얼빵하게 나오죠. 송나라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 어떤 송나라 사람이 그 벼싹이 자라지 않는다고 걱정해서 잘 안 자랄까 봐 이거를 도와준 거예요. 자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조금씩 들어놓은 거죠. 온통 걔들을 조금씩 땅에서 이렇게 드러나서 여기서는 뽑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면 뽑은 짓을 한 거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도운 거예요. 의도가 선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씩 다 해서 싹 뽑아놓고는 피곤해가지고 잔뜩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죠. 피곤해. 내가 오늘 벼싹 자라는 걸 도왔거든. 아들이 듣고 아무래도 벼싹 자라는 걸 도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이미 싹 다 말라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짓을 맹자가 세상에 이처럼 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유익이 없다고 해서 버려두는 자는 벼싹을 김매지 않는 자이고 잘하는 것을 돕는 자는 벼싹을 뽑는 자이니.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치는 것이다. 뭐든 잘하는 속도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검치가 나죠. 사투리인가요? 검치가 나는 게 막 이렇게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뭔가를 하고 싶어지죠. 처음에 조금 하다가 이 재미가 나면. 그러니까 송나라 사람이 씨를 뿌려놨을 때 그 씨 자체를 뭘 어떻게 하진 못하잖아요. 그냥 뿌려놨을 뿐이지. 이 사람을 조급하게 한 거는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급해지는 거죠. 빨리 자라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뭘 안 하고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지 어떤지 갈급한지 잘 몰라요. 근데 얘가 이제 조금씩 뭐가 싹이 보이면 대기 시작하는 거죠. 손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호연직이라는 것은 의와 도와 배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부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일일이 해보고 확충하고 해보고 확충하고 이렇게 되면서 천천히 의를 쌓아가면서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인륜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리고 천지자연에 맞추어서 나는 걸어가고 있나 그걸 내가 점검하면서 내 안에서 키워야 될 일이지 약간 이거를 막 일찍 하게 해주겠다고 남이 집어넣어 주거나 어거지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호연지기 뿐만이 아니라 되게 교육학적인 참고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송나라 고사를 읽으면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지만 사실은 세상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아니면 이거 뭐 안 돼 이렇게 버려놓든지. 근데 차라리 버려놓으면 지가 잘하기라도 하는데 얘를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전부 망쳐버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호연직이라는 것은 의와 도와 짝해서 내가 내 안에서 의를 쌓아가면서 천천히 계속 확충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고 그것의 중요한 점은 조장해서는 안 되고 잘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되고 그러나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중요한 방법이죠. 잊어버리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마는 것. 그것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죠. 나는 남의 말을 잘 간파하고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고 했기 때문에 호연지기부터 물어봐서 호연지기부터 답했고 이제 남의 말을 잘 간파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네 가지 종류의 잘못된 말이 나와요. 하위 지어는 빼고요. 왈부터 읽을게요. 피사에 지기소패하며 음사에 지기소함하며 사사에 지기소리하며 둔사에 지기소궁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거 구조가 한문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대칭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한문은 대칭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자 보시는 것에 어색해지시지 좀 익숙해지고 나면 뜻을 미루어 보시기가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읽으시라고 한 거죠. 눈에 조금 익숙해지면 좀 낫거든요. 이걸 뭘 일러서 남의 말을 잘 간파한다라고 하는 거냐. 이 피자는 치우치다, 편파적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편파적인 말에 지기소패, 그러니까 그 문장으로 보면 맨 앞 글자와 맨 뒷 글자가 두 개가 서로 영향관계가 되는 거예요. 피하고 패하고 연관관계가 되고 음하고 함하고 되고 사하고 리하고 되고 둔하고 궁하고 되는 거죠. 치우친 말이라는 거는 뭔가 하나가 가려져 있는 거죠.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편파적이게 된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가려져 있고 막혀 있는 부분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게 궤변이에요. 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선 지금 음탕하다라고 할 때 이 음자를 되게 음탕, 음란으로만 사용을 하는데 무엇이 차서 넘친 것이 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적인 뭘 담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이게 차서 넘친 것. 그래서 얘는 지금 정상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궤변에 대해서는 얘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빠질 함자거든요. 빠져든 함정을 알며. 그리고 사자는 사악하다, 삿되다. 천주학, 서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자 붙여서 사학이라고 했죠. 그 사악한 말에 대해선 이 뒤에 리자는 떠날 리자잖아요. 정도로부터 떠난 거, 정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둔사, 이거 도망가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러대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궁자는 다할 궁자이기 때문에 궁극이라고 괜찮게도 쓰이지만 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옹색한, 얘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 둘러대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는 거죠.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얘 편파적인데? 그렇다면 내가 파고든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파적인가? 어느 부분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편파적이 됐는가까지를 아는 게 지연이겠죠. 그리고 궤변을 하고 있다면 그 궤변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함정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럴싸하지만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부정한 말이라면 이게 그냥 부정하구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도를 알아서 그것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둘러대는 말에 대해서는 얘가 여기서 지금 몰려 있구나, 옹색하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마음에서 생겨나면 정치에 해를 끼치고, 정치하는 중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 말들을 분석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실현이 되면 모든 일에 해를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잘했어 라고 하는 말이 성인이 다시 나타나신다고 해도 반드시 내 말에 동의하실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안 흔들린다라는 것은 내가 도도 제대로 알고 의도 제대로 알고, 결국 지연이라는 거는 명도인 거잖아요. 도를 정확히 밝혀 아는 것. 그렇게 되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지, 내가 어거지로 무엇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갈수록 옹색해져야겠죠. 그래서 맹자의 호연지기는 지연하고 제가 생각할 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는 내 안에서 사단을 모두 확충할 수 있음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맹자에서 호연지기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호연지기는 여기까지 부족하나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제일 처음에 이제 성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걔에겐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결국 맹자도 돌아다닌 게 누군가는 그것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벗겨내기 시작해야 되는 도움의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연지기도 누군가를 촉발시켜 주는 것은 결국 스승이 해야 되는 몫이고, 조장하지 않은 것은 얘 속도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침과 배움 사이에서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벗겨내다 보면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감이 오는 순간이 생기게 되고, 그럼 자기 성장 속도를 자기가 감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학에서는 제자들이 굉장히 논어나 맹자를 보시면 짓궂을 정도로 질문하는 경우도 많고요.
겁없다 싶게 질문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어떤 경우에는 제 나라 지금 막 한번 해보려고 갔다가 지금 안 돼서 떠나는데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군자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생님 별로 기뻐하시는 기색이 없으십니다. 이게 염장을 지르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또 맹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수습해서 얘기하고, 그게 스승과 제자의 간의 관계가 그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범간으로 규정을 해요. 얼굴을 범하면서 직간을 하는 관계죠. 둘의 관계는 그게 옳은 관계예요. 신하 입장에서.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은간이죠.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으면서도 은밀하게 이렇게 해야지, 얼굴에 대놓고 아버지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는 간하거나 책하는 관계가 아니라 질문하는 관계로 봐요. 그래서 언제나 늘 모든 걸 질문해도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이 되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가 지금처럼 내가 대통령을 해볼까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그냥 스승 할 수 있다면 열심히 배워서 스승이 될 수 있는 입장이죠. 네. 거기에서 내가 이미 군대들을 막 천승 만승씩 갖고 있는데 내가 약간 왕 좀 가르쳤다고 해서 내가 왕 할 거야 이럴 수는 없죠. 그때는 군사력의 시대이기, 특히 제가 생각할 땐 전국시대는 군사력의 시기이기도 한데, 내 추종하는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학자들이잖아요. 얘네들을 데리고 뭘 어떻게 엎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과 의를 얘기하는데 뭐 아주 가끔 나오는 간신배들, 패신이라고 하죠. 패신처럼 돼서 이제 옆에 있다면 그래도 그 옆에 위세를 붙어서 나중에 여가나 뭐 했던 것처럼 완전히 한번 뒤집을 수 있겠지만, 그들도 왕이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왕족을 옹립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인의를 얘기하고 다니면서 무장하지 않은 학자로 이렇게 다니면서 왕이 되려고 생각을 할 이유도 잘 없었고 되지도 않고, 왜냐면 내가 왕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면 그만이지 내가 꼭 그것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일 부러워하는 게 관중을 매우 부러워하는 이유가, 제환공의 뛰어난 점은 관중을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게. 제환공의 불행은 관중이 일찍 자기보다 먼저 죽은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관중이 막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리게 됐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비난을 할 거잖아요. 제환공은 그건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환공 관중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경세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내가 굳이 왕이 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반역까지 이르면서 뭘 해야 될 이유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인데, 약간 딴 얘기지만 좀 정도전하고 이방원한테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전폭적인 신뢰.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것. 그래서 굳이 민생 안정이 목적이었고 전국시대 종식이 목적이었는데 내가 왕으로 올라가서 다시 나라를 뒤엎는다면 그건 더 큰 혼란이고, 굳이 왕이 되려고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악하냐 선하냐 이런 것도 공자가 남을 수 있었던 거, 맹자로 이어지는 그게 남을 수 있었던 거는 약간
종교적인 윤리학적 측면을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 간의 관계를 사회 체제도 만들어야 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 기대를 하지 못하고 신뢰를 두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도저히 이게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륜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사람 안에 그것들을 길러주지 않으면 모든 법으로 이 일상을 전부 다 조율을 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데, 사람이 사람 간에 서로 인과 의나 그런 것들로 조정을 하지 못하면 통치자가 보지 않는 곳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비자나 그런 쪽의 사상이 결국은 그렇게 우세를 점하지, 통일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많이 됐지만 이후로 유학에게 밀렸던 것은 결국은 아무도 믿지 못한다, 이해관계다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인구들이 저는 정신적으로 갈 곳이 없어진다고 봐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 궁극에 따져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삭막해지는 마음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맞을 수 있죠. 쟤네들의 이권을 조정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게 될 수 있지만 평범한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에서 정말 부부가 매일 저게 나한테 가져갈 게 있어 저렇지 라고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100% 옳다도 아니고 한비자가 100% 틀렸다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고요. 서로가 맞는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적용이 됐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 사상 중에서 가장 조화로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데 취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거냐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관심이 더 많아요. 이를테면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못하고 들어간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진심으로 너는 네 안에 좋은 것들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알 것이고 또 나는 나대로 힘들 것이고, 근데 정말 때로는 알 수가 없기도 하고요. 저 사람 안에 의외로 좋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고 믿었는데 의외로 뒤통수 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복잡다단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사상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일상적으로 가장 서로를 잘 조율할 수 있느냐, 신뢰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냐, 그것들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